밝혀지지 않은 진실. (1800년) 여름, 조선에서 가장 개혁을 꿈꾸던 왕이 너무 조용히 죽었습니다. 조선 정조 24년 음력 6월 28일 유시, 창경궁 영춘원에서 단 3마디 말을 남기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정전. 수정전은 7살 연상의 할머니 정수망후가 기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 향년 48세. 대행대왕이 창경궁 영춘원에서 승하하셨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776년 즉위하여 1800년 승하하기까지 24년 동안 개혁의 군주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었던 왕. 정조가 사망한 후 1800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은 세도 정치의 암흑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영조의 왕위를 손자인 정조가 이어받는 역사의 장을 기록합니다. 24년간 이어진 찬란한 개혁은 멈췄고 그 자리를 세도 정치의 어둠이 채웠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처음부터 의심받았습니다. 왕이 죽은 지 50일, 사람들은 슬픔보다 먼저 원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1800년 8월 18일, 정조가 승하한 지 겨우 50일 후, 경상도 안동에서 한 무리의 남인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장현경, 그리고 그의 친족 장시경, 삼형제, 그들이 내건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정조 독살의 원수를 갚겠다. 물론 거병은 실패했고 일족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조 독살설은 야사와 민간 전승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정조는 누구였는가?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3. 의학적, 역사적 증거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정조의 친필 어찰, 그리고 현대의학의 검증.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조 독살설의 진실과 야사로 본 조선의 권력 암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1762년 여름, 한 소년이 살려달라는 아비의 비명을 9일 동안 들었습니다. 11살 소년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11살의 소년은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9일 동안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 조선의 왕세자. 하지만 정신병과 비행으로 자신의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실록에는 이모화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 소재로 많이 보고 들었던 사도세자. 그가 왜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는지 다음 편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1757년 이후 병이 심해져 발작할 때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괜찮아지면 후회하곤 했다는 기록이 있고 궁녀, 환관 등 약 100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이산. MBC에서 사극으로 방영되어 35.5%의 최고 시청률을 보였던 배우 이서진 주연의 드라마 이산. 훗날의 정조입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자를 이미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통을 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편으로 사도세자를 다룰 때 나오겠지만 영조의 큰 아들, 조선시대 법도대로 세자가 된 효장세자입니다. 실제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가 10살에 요절합니다. 그런데 10살임에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세자빈 조씨. 당시 14살이었답니다. 14살에 청상과부가 된 것이죠. 장자 우선인 조선 사회에서 그것도 왕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차남인 사도세자가 죽자 세손인 이산을 장남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여 끊긴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숙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계승 구조가 훗날 정조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정조의 왕좌는 즉위 순간부터 이미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83세로 승하했습니다. 3월 15일 24세의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즉위식이 끝나기도 전에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24년 재위 기간 동안 정조는 최소 7번의 정치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홍상범, 영조 때부터 노론의 홍계의 아들, 궁궐무사들을 동원해 정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위기 사건들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조 재위 기간 24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왕의 침실 내부까지 침투한 암살 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위협이 너무 많아 정리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흥미를 위해서 정조의 정치적 위기 사건을 시간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차) 즉위 직후 위협. 1776년 3월 10일 즉위. 1776년 3월 5일 할아버지 영조가 승하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합니다. 당시 나이 24세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 찬반론이 나뉘면서 시파와 벽파로 구분되는 권력 구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시 즉위교서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게 했던 주역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즉위 직후의 일은 암살 시도가 아니고
정조가 반대 세력의 권력자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외척 세력인 홍인환과 그와 결탁해 정조 즉위에 반대했던 정우겸을 각각 완도와 함경도로 유배보내 가시나무 울타리로 집을 둘러싸 가두는 위리 안치로 봉인하고 후에 사약을 내려 사망하게 합니다. 2차 정유역변 가장 위험했던 밤. 정조 1년 1777년 음력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정조 재위 기간 중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록에는 이 사건을 정유역변이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록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밤 10시 홍상범의 집에 자객 20명이 집결하여 게장국을 먹습니다. 밤 11시 경희궁 담장을 넘어 궁궐에 침투하고 이들을 강계창이 안내합니다. 30분 후 건물 외벽을 타고 존영각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밤 12시 지붕 위에서 소란을 알고 정조는 촛불을 끄고 침묵합니다. 자객들이 당황하여 도주하고 곧 홍구경이 도착하여 수색했으나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합니다. 8월 6일 정조는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8월 11일 밤 2차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창덕궁 담장을 넘어 전흥문으로 재침투를 시도하던 자객들을 경비병이 발견하여 체포합니다. 8월 12일 국청에서 홍상범 일당 모두에게 자백을 받아냅니다. 8월 하순 홍상범과 일당을 저작거리에서 거열형으로 처형합니다. 거열형은 시체를 수레로 찢는 당시 최고형이었습니다. 3차 홍구경 사건. 홍구경은 혜경궁 홍씨의 11촌 조카로 1772년 세손궁 궁료로 입문하여 1775년 사도세자 대리청정 반대 세력과 싸우면서 정조를 지킨 인물입니다. 정조 즉위 3일 만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1777년 정유역변 처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정조가 홍구경은 과인의 우익이다,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친 공로가 있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조를 위해 큰 일을 하여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인물입니다. 즉위 직후 홍인환, 정우겸의 처형을 주도함으로써 벽파 세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왕의 근위대인 수기대의 대장과 훈련대장을 맡아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홍구경과 갈라서는 자는 역적이다 라는 김종수의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정조 다음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에 후사가 없게 되자 1778년 당시 13살이던 자신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시킵니다. 후궁이지만 원빈이라는 작호로 왕비가 살아있음에도 왕족만 으뜸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작호까지 사용하는 권력의 무례함을 보입니다. 숙소인 효의궁을 인명원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기거하게 합니다. 당시 인명원의 원의 의미는 미는 세자나 세자빈, 왕을 낳은 후궁 어머니만 사용하고 일반 후궁은 사용 불가한 단어였지만 격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듬해 1779년 누이 원빈이 14살의 나이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홍구경은 왕비인 효의왕후가 독살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이용해 내전 나인들을 마음대로 신문하고 왕대비, 혜경궁 홍씨, 효의왕후를 핍박하는 등 궁중의 대혼란을 야기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을 원빈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의 작호를 완품군으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완풍의 의미는 완은 전주이씨 왕실을 일컫는 말이고 풍은 풍산홍 씨인 홍구경의 집안을 뜻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왕실과 홍씨 집안이 동등하게 되었다는 말과 정조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들이 돌면서 대신들이 홍구경을 상소하게 됩니다. 이에 정조는 못 이기는 척 홍구경을 스스로 물러나게 합니다. 홍구경의 경우는 정조 암살이라기보다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외척 세력의 축출로 보아야 합니다. 즉위 초기에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정조가 1779년 이후 왕권이 안정화에 이르자 홍구경의 필요성이 감소했던 요인도 분명 있을 듯합니다. 또한 막강한 권력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홍구경을 제거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은원군 사건. 은원군은 정조의 이복 동생, 즉 사도세자의 서자입니다. 홍구경에 의해 그의 장자를 원빈의 양자로 빼앗기고 홍구경의 자녀 세력에 의해 아들인 상계군을 옹립하려는 구선복의 왕위 찬탈음모가 탄로나자 은원군을 역적의 아비로 몰아 처벌하려 합니다. 이에 정조는 할머니 정수망후의 정치적 공격을 이겨내며 사살을 거부하고 완도 유배로 하향 조정한 후 몰래 강화도로 보내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조가 단식으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을 지켜낸 일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5차 삼육교 사건. 이 사건은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조과파의 선조들이 배후로 의심되며 경성부 삼육교에서 발생한 정조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다 정도의 기록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정치적, 운명적 위기의 순간에도 정조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결정체. 화성은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설계한 다른 조선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싱크탱크. 장용영을 창설했습니다. 왕권을 지키는 정예 군대. 진의 통공으로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혁했고 서얼 허통으로 신분제를 완화했으며 노비 추세를 중단하고 과거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문예는 꽃 피웠고 경제는 성장했으며 백성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여기서 화성 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조의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개혁 군주가 꿈꾼 이상 사회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정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화성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효심에서 우러난 건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노론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거점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주둔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 중심지를 구축한 셈입니다. 또한 화성으로 인해 수도인 안양의 남쪽 방어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한양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시켜 상업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전국 상인과 장인을 유치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약용의 발명으로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와 농로를 사용하여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며 당초 10년 예상된 공사가 거중기와 농로 덕분에 2년 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건축하는 일에는 관례적으로 국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강제 부역 수준이었지만 정조는 성곽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에게도 일반 노동자들과 차등 없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건설 인원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여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에서 일꾼들이 몰려와 공사 후 돌려보내는데 고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정조의 애민 정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감동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했고 겨울에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털모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성을 쌓으면 많은 민가가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성을 3번 구부렸다 폈다 해서라도 모두 수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고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백성이 우선이었던 성군의 애민정신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화성 성곽이 나뭇잎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조에 의해 계획 도시가 되었습니다. 1801년 발간된 화성성 여기궤에는 축성계획, 동원인력, 재료 출처, 예산, 임금 계산, 시공기계,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는 붕당 정치로 움직였습니다. 노론 다수파, 소론 소수파, 남인 비주류, 북인 거의 소멸. 그 중에서도 노론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지금의 국회로 비유하자면 300석 중 250석을 가진 거대 여당. 정조는 이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조정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들은 시파. 지류를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때에 맞게 의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쪽은 말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벽파. 궁벽한 처지에서도 노론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세력입니다. 지파에는 다양한 세력이 모였습니다. 최재공, 남인의 영수, 정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정민식, 노론 시파의 영수, 정조의 측근, 김조순, 안동, 김씨 가문. 훗날 순조의 장인이 됩니다. 이시수, 소론의 지도자, 정조 말년의 우의정. 이시수라는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벽파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수망, 경주김씨, 영조의 계비, 영조의 두 번째 왕비, 법적으로 정조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혈연은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겨우 7살. 그녀는 사도세자 사건 당시 영조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환지, 노론 벽파의 영수, 정수마무의 친정 세력. 정치에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름만 기록되었을 뿐 그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김종수, 벽파 이론가, 노론 의리의 수호자. 24년 동안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때로는 시파가 우세했고 때로는 벽파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살아있는 한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조가 죽은 후였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음력 6월 한여름이었습니다. 6월 10일경부터 정조는 등과 머리에 종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종기, 피부, 모낭 주위 조직의 화농성 염증. 오늘날로 치면 심한 종기나 옹종입니다. 조선시대 왕들 종기 통계를 보면 27명의 왕 중에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문종, 성종, 현종, 영조, 정조. 흔한 병이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일 투족을 기록한 문서. 정조의 마지막 14일은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정조는 내의원 제조 서용보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저녁 깊이 자지 못하는데 일전에 약을 붙인 자리가 지금 이미 고름이 터졌다. 정조는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등 쪽에도 종기 비슷한 것이 났는데 지금 거의 수십 일이 되었다. 두통이 많이 있을 때는 등 쪽에서도 열기가 오르는데 이는 다 가슴 속 화기 때문이다. 화기. 정조는 평생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11살에 본 아버지의 죽음. 그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6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록) 6월 15일 백호탕. 16일 사순청량음 우황고. 17일 여지고. 처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확산되었습니다.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다. 크기는 어떤 것은 연적만큼이나 크다. 연적이라면 벼루에 먹을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물병입니다. 크기는 약 10cm. 거대한 종기였습니다. 6월 23일 10일이 넘도록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의술의 밝은 자를 찾아보라. 두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변씨 의원과 시민. 좌이정 심환지의 친척이었습니다. 16시에서 17시 30분 연운방 처방. 시민이 제안했습니다. 연운방, 경면 주사. 황화수은을 잘게 부수어 오래된 한지에 말아 모래 위에 꽂아서 태웁니다. 황화수은 HGS.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용된 양날의 재료. 그 연기를 종기 부위에 쏘입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좌의정 심환지와 우의정 이시수가 논의했고 의관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정조 자신이 내렸습니다. 연운방을 써보겠다. 6월 24일 연운방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고라는 고약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25일 아침 조금 전 연운방을 사용한 뒤 시민과 여러 의관이 하는 말은 모두 종기 부위가 어제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며칠 가지 않아 나머지 독도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전의 징후였습니다. 이때 종기에 고여있던 피고름이 한 바가지나 빠져나왔습니다.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호전일까요? 악화일까요? 6월 26일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권했습니다. 경옥고 독성 없는 재료로 만든 조선 최고의 회복형 보약이며 왕실과 귀족층에서 장기 체력 관리용으로 복용했던 약입니다. 인삼이 들어간 보약, 원기를 보충하는 처방. 하지만 정조는 평소 인삼을 피했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정조는 받아들였습니다. 6월 27일 정조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맥이 미약하다. 미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정조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 정, 전, 수정전. 정수망후의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종기 발생 후 14일, 연운방 시술 후 사흘, 경옥고 복용 후 이틀. 무엇이 정조를 죽였을까요? 수은, 권력, 그리고 너무 많은 우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정조가 죽자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남인들 사이에서 독살설이 퍼져나갔습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5가지입니다. 1. 연운방 수은. 2. 정치적 동기. 3. 의심스러운 정황. 4. 정약용의 암시. 5. 남인들의 거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1. 연운방. 경면주사 유화수은. 수은 화합물입니다. 수은은 맹독입니다. 급성 수은 중독의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진경계마비, 호흡곤란, 그리고 사망. 수은 증기를 직접 흡입한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심환지의 친처, 시민이었습니다. 심환지, 노론 벽파의 영수, 정조와 대립하던 인물, 우연일까요? 근거 2. 정치적 동기. 1800년 벽파는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조 17년 1793년 장용영이 독립군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왕권을 지키는 정예부대, 지금으로 치면 특전사, 공수부대만으로 하나의 군을 만든 것입니다. 벽파의 군사 쿠데타 가능성? 사라졌습니다. 1800년 초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했습니다. 김조순은 시파, 안동 김씨. 세자빈으로 간택이 완료되면 시파가 외척이 됩니다. 벽파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정조가 계속 산다면 벽파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근거 3. 의심스러운 정황들. 첫째,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 수정전은 할머니이며 정치적 반대 세력이던 정수망후의 거처였습니다. 둘째, 정조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정수망후 혼자였습니다. 왜 혼자였을까요? 셋째, 정조 승하 직후 7월 1일 심환지 영의정 임명. 정종 사망 불과 사흘 후 심환지가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도 왕이 죽은 지 3일 만에. 근거 4. 정약용의 암시. 정약용, 정조의 측근 학자. 다산이라는 호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솔핏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 뱀을 이끌고 나와 함께 가네. 뱀이 나를 물어 내가 죽었도다. 뱀, 독사를 상징하는 은유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5. 남인들의 거병. 1800년 8월 18일 정조 사망 50일 후 경상도 안동의 장현경이 친족들과 함께 거병했습니다. 정조 독살의 원수를 갚겠다. 거병은 실패했고 일족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독사를 믿었다는 것을. 수은이 들어간 연운방. 벽파의 절박한 정치적 동기. 의심스러운 정황들. 정약용의 암시. 그리고 실제 거병. 200년 넘게 이 5가지 근거가 독살설을 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살설을 반박하는 근거는 6가지입니다. 1. 의학적 불가능. 2. 정조 본인의 선택. 3.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4. 이시수는 시파. 5. 사후 무반응. 6. 개경궁의 침묵. 반박 1. 의학적 검증. 2009년 한의학계가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조 임종 의안 분석.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운방은 사흘만 사용되었습니다. 6월 24, 25, 26일 단 3일. 현대 독성학에 따르면 3일간의 수은증기 흡입으로 급성 중독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실제 사인은 종기에서 시작된 감염, 폐혈증으로 진행. 마지막 날 뇌졸중 또는 심혈관 합병증. 종기, 감염, 폐혈증, 뇌졸중. 의학적으로
정조는 병사했습니다. 반박 2. 정조 본인의 선택. 정조는 의아하게 해박했습니다. 모든 처방에 정조가 직접 관여했습니다. 연운방도 정조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정조는 연운방을 더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살범에게 피해자가 독을 더 쓰라고 부탁할까요? 반박 3. 정조 심한지 어찰. 2009년 공개 정조 심한지 비밀 서신 299통. 1796년부터 1800년까지 4년간 정조는 심한지에게 자신의 병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신뢰를 보였습니다.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자였습니다. 독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반박 4. 치료 책임자의 정체. 정조 치료의 최고 책임자는 우의정 겸 약방도제조 이시수였습니다. 이시수는 소론시파 지도자였지 벽파가 아닙니다. 정조 편이었던 사람이 정조를 독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박 5. 정조 사후 정치 상황. 1805년 정수망후 사망. 1806년 순조 6년 병인경화. 김조순이 이끄는 시파가 집권했습니다. 벽파는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조 독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조를 지지하던 세력이 권력을 잡았는데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독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박 6. 혜경궁홍 씨의 친무. 정조의 어머니, 사도세자의 아내. 한중록. 그녀는 한중록을 썼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정수망후와 혜경궁홍 씨의 관계. 혜경궁홍 씨와 정수망후는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혜경궁은 시파를 지지했고 정수망후는 벽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은 후 혜경궁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독살당했다면 어머니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2009년 유봉학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독살설의 근거로 제시된 사료들이 오역되었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점은 왕이 위독함, 왕이 승하함을 말하는 복합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점이라는 단어, 이것을 단순히 위독하다로만 번역하면 시간대가 혼동됩니다. 정조가 위독할 때 심한지를 임명했다가 되는 것이죠. 불법 인사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 심한지를 임명했다고 해석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료를 제대로 읽으면 독살 정황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200년 넘게 독살설은 살아남았을까요? 정조가 죽은 후 조선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도 정치, 탐관오리, 민생의 도탄. 정조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한탄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만약 정조가 살았다면 장용영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개혁은 계속되었을 것이며 세도 정치는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역사적 아쉬움. 그것이 독살설을 낳았습니다. 균형.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악당이 있기를. 벽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사실은 다릅니다. 역사는 바램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조는 독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화성, 세계문화유산, 규장가, 조선 최고의 지식보고, 5만 수가 넘는 시와 글, 탕평의 이상. 정조의 꿈은 200년이 지나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정조는 지금 아버지 사도세자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육릉과 걸릉. 아버지와 아들, 정조는 독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꿈은 그날 죽었습니다. 정조, 제위 24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은 200년 후에야 실현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의지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화는 사도세자의 인생을 다뤄보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